이 정치권에서는 조국이라는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도 받고 있는데, 설마 신당을 만들겠어? 아니야. 그래도 아마 조국이라는 인물은 만들 거야. 해석이 분분했는데 결론은 어떠합니까? 후자, 신당을 창당하기로 결심을 굳힌 듯하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제 이런 얘기합니다. 저 조국이요, 하얗게 타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마디입니다.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쏘시개라는 단어도 쓰면서 어떤 난관도 꺼리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왜 어제부터 해갔고요. 지금 이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1시간 한 30분이 채 남지 않았네요. 오후 2시에 부산에 있는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로드맵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리고 내일은 광주와 목포를 방문한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저런 관측이 많았는데 결국 조 전 장관은 당을 만다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아직까지도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안 믿겨지세요? 조국 전 장관이 하얗게 타겠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조국 전 장관 머릿속이 하얘진 것이 아닌가? 아이고야. 도대체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이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유능한 정권이었으면 그렇게 180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빼앗겼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했던 조국 전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예.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이 민정수석을 하고 앉아있고 법무부 장관을 하고 앉아있었으니까 예.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 거 아니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할 때 뭐 했습니까? 울산시장 선거에서 온갖 범죄 행위가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하는 것이 없이 남탓만 하고 마치 윤석열 정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항소심까지 징역형 실형이 선고가 된 범죄자로 강하게 추정받는 사람이 예. 할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진짜로 신당을 만들 수 있을까? 명분이 있나 실리가 있나?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아가지고요. 예. 저 조 전 장관 이야기 듣고 있으면 제 머릿속까지 하얗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쿠야. 예. 오히려 이 정혁진 제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런 평가를 주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국 전 장관의 최근 1년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런 호칭을 쓰잖아요. 조국 전 장관 이런 호칭을 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전 장관 이런 호칭이 없었어요. 조국 씨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목소리를 들으실 건데 조국 씨라는 이 호칭이 몇 번 나오나요? 자, 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등장할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없어요.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이 틈이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있어요. 조국 씨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까? 조국 씨는 민주당으로는 못 나와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도덕적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조국 씨를 공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조국 씨가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확실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작심한 듯이 조국 씨라는 호칭을 여러 차례 쓰면서 조 전 장관을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하나를 더 들려드릴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조국 씨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조국 전 장관께서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혼자 결정했다는, 민주당이 100% 북한처럼 동의했다는 지금의 준연동형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 하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습니다.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죠.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 자체로 금방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씨 같은 분은 배지를 달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맞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성이 낮아진 민주당에서조차도 조국 씨는요 공천을 못 받을 거예요. 왜? 민주당이 조 전 장관 공천 줬다가 조국의 강에 또 빠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취지. 그래서 이 조국 씨가요 뒷문으로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정한 준연동형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뽑는다, 그걸 겨냥하는 목소리를 낸 거죠. 그래서 조국 씨가 뒷문으로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 그러면서 조국 씨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 조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실까요? 우선 우리 사회에서 호칭 문제는 참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호칭! 예, 이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전직 대통령의 호칭에 대해서 씨라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마느냐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당 대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어엿한 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좀 스스로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길 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한 게 아닙니다. 준연동형 제도는 기존에 있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뿐이고요.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던 것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네 번이나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고 그 진정성을 아마 국민들이 받아들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동안 조금씩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오늘 신당 창당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밝히고 지역구 내지 비례대표 출마에 대한 의견까지도 밝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출마 자체는 자유입니다만은 어찌됐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 머리 아픈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죠. 한번 보시죠. 조국이라는 인물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개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통합비례정당에 이 조국 신당이 합류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민주당이 좀 고민스럽죠. 또 조국하고 함께 한다고? 조국의 강에 또 스스로 빠져드는 겁니까? 이런 좀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만약에 통합비례정당에 안 가고 조국이라는 인물이 독자적으로 신당을 만든다. 이럴 때는 어때요? 민주당 지지층이 혹시나 이게 분열되는 건 아닐까? 이 표가 좀 갈라지는 건 아닐까? 또 이런 고민이 들어가는 것이고,
조국이라는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하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머리 아픈데 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